오늘 예상 진도는 삼각함수 그래프 여기 방정식, 부등식까지 끝내는 게 목표야. 2시간이라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야 니네들 이제 수요일까지 일단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예상 숙제는 설 연휴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많이 놀아야 되니까 117페이지까지 예상 숙제 혹시 좀 줄 수도 있는데 거의 거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하는 내용은 쉬워.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려면 그림만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 애들은 오늘 하루 종일 힘들 거야. 그래서 그 설 연휴 때 그래프 잘 안 그려지면 뭐 연습 좀 하세요. 거기 문제 중에 질문 있어요? 질문이 많으면 진도는 못 하는데 어쨌든 꼭 궁금한 거 웬만한 걸 해설 보고 이제 처리해. 응?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 많이 없으니까. 근데 나 이건 모르겠어. 이거는 궁금해. 그런 거 있으면 몇 번? 63번. 또 64번. 63번, 64번. 또 59번? 시연아, 저기 공부 좀 해. 응? 이제 방학도 얼마 안 남았잖아. 공부해야지. 33번. 보자. 33번. 탄젠트? 33번? 해보자. 자, y는 마이너스 탄젠트. 여기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ax 빼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건데 정보를 줘서 주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2파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전문선을 줬거든. 전문선의 x 이퀄 2n 파이 이렇게 줬어요. 그럴 때 a 값하고 b 값을 구해서 a, b의 곱에다가 8배를 해라. a는 양수, b도 양수. 양수인데 b는 0과 파이 사이. 자,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니네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이 미정계수를 결정할 때는 항상 주기부터 보는 거거든. 주기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면 요 x 앞에 있는 계수가 주기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동의하시죠? 탄젠트의 주기가 얼마야? 다른 거 사인 코사인이 2파이지만 탄젠트만 파이였지? 그래서 얘의 주기는 파이를 x 앞에 있는 계수인 a로 나누는데 a가 현재 수파의 양수니까 그대로 이게 이제 주기 2파이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결정돼요. a는 얼마야? a는 2분의 1이지. 자, a는 결정됐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주어진 게 전문선을 줬거든. 그럼 이 전문선을 가지고서 여기 이제 나머지 이제 b 값을 찾아내면 되거든. 근데 요 뒤는 볼 필요 없어. 요거는 y축 평행 이동이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 보면 된다고.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 번만 써볼게.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탄젠트에 2분의 1 x 마이너스 b 더하기 1인데 얘를 2분의 1을 좀 뽑아내면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b 더하기 1 이렇게 더합니다. 여기까지 동의했어? 그러면 전문선은 우리는 여기 평행이동하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y축 평행이동하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1x 요 놈의 전문선을 일단 찾아.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2b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그게 얘랑 똑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 그러면 탄젠트의 그래프가 자, 얘 주기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냐면 2파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플러스 파이. 그래서 요 간격이 2파이.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그리면 이게 원점 대칭인 이렇게 증가함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감소함수예요.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사실 그거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때 요 함수에 대한 정근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항상 최초에 나오는 양의 값 중에 정근선 하나 찾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x는 파이에다가 더할 건데 주기의 실수배를 때려버리면 되거든. 여기 정근선 하나 나오면 주기만큼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 주기가 얼마라고 그랬어? 주기의 2파이라고 그랬으니까 주기의 실수배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요 함수에 대한 정근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방정식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함수는 x축으로 2b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니까 정근선도 2b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겠지. 근데 이 b의 위치를 봐. b는 양수야. 그러면 쟤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정근선 x는 파이 더하기 2n 파이에다가 x축 방향으로 2b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그러면 결국 요노마이 값이 봐봐 요노마이 값이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면 2n 파이니까 요 값이 파이 더하기 2b 이 값이 얼마 돼야 돼요? 아니 여기 정근선이 2n 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는 여기 2n 파이만 남기려면 얘 더하기 얘가 얼마 돼야 돼? 0 돼야 되지. 근데 생각해봐. 그러면 2b가 마이너스 파이가 돼서 b는 얼마 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되는 거지. 그러면 b 값이 0부터 파이 사이라고 그랬는데 말이 맞아 틀려? 아 틀리지. 그러면 니네들이 이제 이걸 옮겨가야 돼. 여기 값이 요 조기가 2n 파이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봐봐 내가 시작을 여기서 시작했잖아 그지? 잠깐만 이걸 어떻게 푸는 게 더 쉬울까? 그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 여기가 정근선이 이거니까 n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최초에 나오는 정근선이 0이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2파이 나오고 그 다음에 4파이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파이 나오고 이게 정근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b값을 그렇게 맞춰 여기다가 지금 나온 정근선이 이건데 n값에다가 0을 대입하면 저게 안 나오니까 n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되는 거죠. 오케이? 더하기 2b 이 값이 얼마 돼야 되냐면 저런 값들 중에 나와야 돼. 그러면 저런 값들 중에 나올 수 있는 게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하게 푼 것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어렵게 풀겠지? 예를 들면 여기가 파이만큼씩 더해주면 되지. 다시 여기를 이제 0으로 잡아버리면 2b 더하기 파이가 이게 0 되는 거니까 b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나오는 건데 정근선이 지금 주기가 2파이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2파이마다 반복되는 거니까 잠깐만 조금만 풀어줄게. 뭐 계산이 잘못된 건데 b값이 2파이가 나오네? 잠깐만 이상한데 이거 푼 사람 이거 좀 잘못 쓴 것 같아.
ax 마이너스 b b가 이렇게 쓰면 자, 저 B값 때문에 최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기마다 반복된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했더니 여기 B값이 음수가 나오니까 이게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러면 한 칸 옮겨. 뭘 옮기냐면 얘를 기준으로 잡지 말고 얘를 기준으로 잡아. 최초에 나오는 내가 양의값을 기준으로 해. 어차피 정문선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기준을 얘로 잡았을 때 나오는 B값이 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최초로 나오는 그 점근선을 파이로 쓰지 말고 얘로 쓰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3파이를 쓰던가 이렇게 조정을 하라고. 그래서 저 B값을 맞춰 나가. 저게 양수값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를 기준으로 하면 얘를 이렇게 써도 되지.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2n 파이 더하기 2b 이렇게 잡아도 되잖아.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2n 파이하고 똑같아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2b 마이너스 파이가 0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이렇게 2분의 파이면 저 사이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최초에 나오는 양의 값의 점근선에다가 주기마다 반복돼요 라고 식을 쓰면 대부분 저 B값을 범위에 맞춰서 주거든. 얘는 이제 그렇게 주지 않았으니까 요게 아니면 그 앞에 있는 거, 그것도 안 맞아? 그 앞에 있는 거, 그것도 안 맞아? 뒤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요. 오케이? 자,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어. 자, 그 다음에 57번 59번 자, 이거 각변화라는 건데 얘네가 지금 거기서 이제 좀 낯선 게 하나 있어. 2분의 3파이. 그럼 선생님 안 가르쳐 줬지? 90도하고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게 90도야. 요거하고 요거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게. 그리고 외워. 결론부터 얘기하면 90도를 이용해서 각을 변환시키거나 270도를 이용해서 각을 변환시키면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상호간에 이게 바뀌어. 그래서 얘는 뭘로 바뀌냐면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얘도 뭐로 바뀌냐면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 그럼 이제 부호를 결정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90도에서 세타만큼 빼는 거니까 요거 1사분면이지. 그래서 얘는 그냥 플러스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파이는 270도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2분의 3파이. 거기 2분의 3파에서 빼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지. 그럼 3, 4분면에서 쌓이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를.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왜 270도를 기준으로 해도 그렇게 삼각함수의 종류가 바뀝니까? 요걸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봐. 여기 2분의 3파이는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바꿔도 되거든? 그러니까 파이를 이용해서 각변환시키는 건 니네들이 해본 적 있잖아. 뒤쪽에 표현된 건 그냥 양의 90도보다 작은 예각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형태가 사인의 180도 더하기 뭐식이야? 그럼 180도로 표현하면 사인 삼각함수 종류 안 바뀌지. 그러면 원래대로 그대로 쓰면 사인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들어가는데 180도 더하기니까 몇 사분면 각이야? 3, 4분면 각이지. 3, 4분면은 사인은 양이 음이야. 음이지. 이렇게 들어간다. 얘를 또 다시 각변환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요게 1사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유지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2분의 파이의 홀수배냐 2분의 파이의 짝수배냐 보통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거든. 홀수배일 때는 삼각함수의 종류가 바뀌고 짝수배일 때는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렇게 갈 때는 홀수배가 됐을 때는 삼각함수의 종류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봐야 나오는 게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가 나왔을 때는 삼각함수의 종류가 바뀐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 각이 몇 사분면 각인지는 니네들이 판단을 해서 부호는 똑같이 부호는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가? 하나만 더 해볼까? 예를 들어 탄젠트 해보자. 이렇게 표현했어. 270도를 이용해서 표현했어. 그러면 탄젠트도 바뀌어야 돼. 삼각함수의 종류가. 근데 탄젠트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거든. 그래서 얘는 뭘로 바뀌냐면 역수로 바뀌어요. 탄젠트 세타분의 역수로 일단 표현해놓고. 자, 여기 이제 몇 사분면 각인지를 볼 거야. 270도 더하기 어떤 얘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 몇 사분면 각이야? 4사분면. 4사분면에서 탄젠트는 양이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이해 갔어? 그러면 59번 문제 누가 질문했어? 그러니까 59번을 한번 해보자. 자, 59번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나 원래 오늘 쉬는 날이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산에 갔다 오긴 했지만 아니 니네가 성수쌤하고 4시간 보는 게 좋지 그건 아는데 진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삼각함수가. 그래서 월요일부터 쉬면 나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데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니네 그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테스트 낸 거 다 오답 정리 다 했어? 보고? 그런 거 해야 돼. 그거 한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남기지 않는 거야. 그걸 안 했다. 불시에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틀렸다. 다 틀렸던 문제를 똑같이 냈는데 또 틀렸다. 그럼 이제 토요일에 남길 거야. 알겠어? 자, 갑니다. 하나하나씩. 자, 270도를 이용해서 바꾸는 거니까 삼각함수의 종류가 바뀌어. 코사인 세타. 몇 사분면 각이야? 270도 더하기니까 4사분면이지. 4사분면에 사인은 양수, 음수. 그리고 이렇게 붙이면 될 거야. 오케이? 됐니? 나가요? 지원이. 자, 그 다음에 얘는 90도를 이용해서 표현했으니까 얘도 삼각함수의 종류가 바뀌어. 코사인 세타. 몇 사분면 각이야? 2사분면. 2사분면의 사인은 양수, 그대로 양수. 이렇게 만든다.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제곱이니까 부호는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정확하게 하면 360도 빼기 세타니까 삼각함수 종류 안 바뀌지? 코사인 세타인데 2파에서 빼기니까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야? 양수야?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인데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꿔 나간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바꿉니다. 얘는 뭘로 바뀌냐면 역수로 바뀔 거고 부호는 몇 사분면이지? 응? 2사분면. 그럼 탄젠트가 마이너스 붙여야지. 그 다음에 얘는 또 바뀌겠지? 사인 세타로 몇 사분면 가게? 3사분면. 코사인 3사분면에서 음수. 이렇게. 이게 그래. 그러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빨리빨리 잘 안 돼. 그치? 그 연습을 해야 돼. 처음 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걔네들은 무슨 천재들이지. 다 헷갈려.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좀 빨리 얘기하면 니네들은 그냥 천천히 다시 한번 곱씹어서 잘 안 되면 이렇게 몇 사분면 각인지 이렇게 표시도 해가면서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90도를 이용해서 표현했으니까 삼각함수의 종류가 바뀌고 일단 코사인 쓰고
그 다음에 얘가 나타내는 각의 위치가 90도 더하기 세타니까 여기까지 가서 2사분면 각이라고 이렇게. 그럼 2사분면에서 얘를 보는 거야? 얘를 보는 게 아니라 바뀐 걸 보는 게 아니라 바뀌기 전 걸 보는 거야? 2사분면에서 쌓이는 양수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까지 갔어요? 자,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코사인 하나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빼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얘는 얘 올려주면 다시 써볼게. 그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또 올려주면 탄젠 세타로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아, 여기도 마이너스 있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 지금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었지? 앞에 마이너스.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는 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하나는 날라가고 사인은 제곱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를 묶을 수 있잖아? 사인과 코사인의 동일각에 대한 제곱의 합은 1이니까 이거 이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쳐져요. 천천히 하셔요. 천천히 여러분들은. 예. 자, 그 다음에 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 63번. 자, 63번도 볼게. 사인 제곱 1도 사인 제곱 2도 제곱이냐? 아, 그냥 2도구나. 사인 2도 더하기 사인 3도.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사인 360도. 자, 이거 각변화를 시켜가지고 쟤네들의 합을 구하라는 건데 니네들이 이걸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 잘 봐. 우리가 처음에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 선생님 단위원을 그렸어. 이렇게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반지름의 일자리인 원을 이렇게 딱 그려봐. 응? 그러면 1도부터 시작해서 사인은 360도의 값들을 다 더하는 건데 예를 들어 동경의 위치가 여기야. 그 여기서 시초선에서 여기까지 가기 여기 1도라고 쳐봐. 이렇게 그랬을 때 사인 1도의 값은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니까 이게 빗변이 1인 거거든. 그럼 이 점에 y좌표에 해당하는 게 사인 값이 되는 거니까 그 y좌표라는 건 요 길이를 뜻하는 거잖아. 반지름이 현재 수가 1이니까. 동해? 그러니까 사인 1도에 대한 값은 요 길이에 해당하는 거야. 높이에 해당하는 거야. 사인 1도 이렇게. 여기까지 동해? 그럼 예를 들어서 사인 2도, 그럼 동경이 이렇게 되면 사인 2도의 값은 이 높이,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야. 여기까지 동해? 그럼 니네들이 이걸 다 계산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짝을 맞춰서 지워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지우냐? 잘 봐. 여기 1도하고 대칭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치? 여기 지금 전체 360도를 1도 간격으로 쭉 나눴으니까 전체 360도인 거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동경이 여기 있을 때 한 바퀴 돌아서 360도겠지. 얘는 몇 도겠어? 359도가 되겠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쟤도 바라보면 이 각에 대한 359도에 대한 이 동경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사인 값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야.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을 거 아니야. x축 대칭됐을 테니까.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은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 그러면 커플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면 돼. 그러면 쳐봐라. 여기 1도일 때 그렇고, 그러면 여기 이제 2도일 때 여기 358도하고 이렇게 사라지겠지. 그럼 여기 있는 놈들 동경이 쭉 했을 때 이거 위아래로 다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남는 게 여기 360도 한 바퀴 돌았던 360도하고 여기 180도가 남지. 근데 360도는 얼마야? 사인 값이 제로잖아. 높이가 빵이니까 180도도 빵이지. 그리고 좌우 다 대칭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전체 값은 얼마 되는 겨? 0 되는 게 이렇게. 오케이? 저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해요.
자, 그 다음에 64번. 자, 64번은 도형 문제네요. 출제잖아. 자, 반원이 나왔어.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원이 많이 등장해. 그럼 니네들이 원이 등장하면 지름하고 원주각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원주각에 대한 얘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반원위의 C점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D점을 하나 잡을 거야. 이렇게 잡아서 AC의 길이가 2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 되고요. 그 다음에 AO의 길이. 또 여기 중심인데 여기 반지름이네. 여기가 3이야. 그 다음에 CAD. CAD. 이렇게 되는 거네. 여기 각이 얼마냐면 알파고요. DAB. 여기도 알파래요. 맞죠, 그림이? 그래서 요 각을 2등분하는 선에다가 원하고 만나는 점에 D점을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그어놨어요. 그 또 여기도 하나 그어놨네. 자, 그랬을 때 또 뭐냐? 보이지 않아? ABD 여기가 베타래. 여기가 베타.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거냐면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뭔가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표시를 해보자. 여기가 지름이고 삼각형이 이제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지름에 대해서 여기가 원주각 되는 거니까 여기 90도 될 거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90도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베타하고 알파 사이 이제 관계를 보면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2알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나요? 90도 빼기 얼마야? 90 이렇게 두 개 더해서 90도 돼야 되는 거. 90도 빼기 2알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베타 끝난 것 같은데? 자, 베타라는 각은 이제 또 이쪽에서 바라봐야지. 이렇게 바라보면, 그죠? 요만큼의 각이 이렇게 아니지? 잠시만. 여기 베타하고 알파 요거 두 개 더한 게 90도 돼야 되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건 뭐 필요 없는 것 같다? 이거 필요 없을 것 같다. 이거 필요 없는 것 같다. 재밌네. 요거만 보면 돼. 그죠? 요거만 보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얘하고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게 90도 돼야 돼.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얘를 베타에 관해서 표현해 보면 90도 빼기 알파, 그래서 코사인 베타 대신에 90도 빼기 알파를 집어넣으시면 90도 빼기 2알파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까지 갔어? 각변환시켜. 코사인인데 90도를 이용해서 각변환시키는 거니까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 2알파 몇 사분면각이니? 1사분면 90도에서 뺀 거니까 코사인은 1사분면에서 양수. 그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2알파라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시면 돼요. 2알파는 여기가 2알파짜리고 삼각형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지?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 그죠?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요게 빗변이니까 얘분의 얘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 얼마냐? 얘는 이제 6이네. 루트 6의 제곱 36에서 빼주기를 2의 제곱 4 루트 32 4루트인가요? 맞아? 그럼 사인 2알파는 얘분의 얘 되는 거니까 6분의 4루트인 3분의 2루트 여기 이제 이거 이해 갔어? 자,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삼각함수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최대 최소부터 출발할게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얘네 104페이지 보시면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해서 유형 14부터 출발하는데 여기는 정말 뭐 그냥 간단해. 그래서 거기
유형이 쭉 있는데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냐면 첫 번째가 1차식인 꼬라지, 두 번째 넘겨봐. 105페이지에 삼각함수의 형태가 분수식인 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차식인 꼴. 여기까지 해서 삼각함수의 최대체수는 1차식으로 표현되고 분수식으로 표현되고 2차식으로 표현되고 이런 형태들이 있어. 그게 교과 과정에서 정해져 있는 삼각함수에 대한 최대체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거거든. 풀이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방정식 풀듯이 또는 최대체수 풀듯이 그 형태대로 그냥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 게 좋은데, 다만 삼각함수의 이제 최대체수를 구하려면 원래는 어쨌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의 형태라는 게 기껏해야 A에 사인에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런 구조밖에 못 그린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거 그리는 것도 그지같이 y축 평행 이동도 있고 x축 평행 이동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는 삼각함수 자체의 그림보다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치환. 대부분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 치환했을 때 그게 1차식,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식 꼴이 나올 수도 있고 2차식 꼴이 나올 수도 있고 분수식 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생각을 삼각함수의 최대체수는 딱 눈으로 봤을 때 그릴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치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형태를 바꾼다. 1차 함수랑 2차 함수랑 분수 함수. 다만 치환을 할 때는 치환된 변수에 대한 새로운 범위를 항상 고려해서 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보여드릴게.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거기 104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46번부터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형태를 잘 보고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y는 a의 절대값 코사인 5x 더하기 3의 절대값 더하기 b. 자, 요런 삼각함수가 있는데 요놈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줬어. 맥시멈이 7이고 최소값 3이래. 그리고 얘네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최고자 맨 앞에 있는 a 값의 개수는 양수라고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그릴 수 있는 애들이 있겠냐? 그리려고 봤더니 주기도 생각해야 되고 y축 평행 이동도 생각해야 되고 전체 절대값이니까 x축 아래 부분 꺾고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y축으로 평행 이동시켜야 되는 그지잖아. 그래서 저런 형태는 딱 보고 그릴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치환을 해. 어느 파트를 치환하냐면 여기 삼각함수로 표현된 여기를 치환하는 거야. 그래서 저놈을 코사인 5x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치환하면 치환된 변수에 대한 새로운 범위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슬쩍 들여다봐. 요 함수의 x값의 범위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실수 전체로 바라봐야지. 그럼 코사인이나 사인 값은 바운더리가 최대가 돼봐야 1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1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진동하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주기하고는 상관없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치환을 하면 그 새끼의 범위는 특별한 멘트가 없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함수가 우리가 익숙한 함수로 바뀌어. y는 a에 요 부분 t죠? 더하기 4 절대값 더하기 b. 다만 이때의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저까지 동의하세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실력이 필요한 거야. 니네들이 이 그림은 그릴 수 있냐 이거야. 저건 못 그리지만 얘는 그릴 수 있냐 이거야. 그럼 얘는 y는 이 새끼의 그림은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시킨 거지. 근데 이 새끼의 그림은 a 값이 양수일 때는 원점에서 V자 형태로 가는 거고 음수일 때는 거꾸로 V자지. 그거까지는 되지. 그러니까 얘는 요 그림이 원래 0,0에서 V자로 꺾이는 놈인데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쟤는 마이너스 4,b에서
V자 형태로 꺾이는 그래프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다 됐어. 그림은 항상 그려야 돼. 최대 최소의 문제는 나 이렇게 그릴 거야. 중요한 포인트는 B가 아니라 X자리야. 여기 T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T값이 마이너스 4자리에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라고.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함수의 형태가 오르락 내리락이 아닌 일정하게 그냥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만 필요한 거니까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값이 최소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b가 되고요. 그 값이 최소값 3되고요. 최대값은 1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a 더하기 b 이게 최대값 7 된다. 이걸 연립해서 푸시면 a 값하고 b 값이 결정됩니다. 오늘 하는 거 되게 쉬워. 이따 그림 그리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릴 수 없다면 치환해서 치환된 변수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다. 다음 페이지 넘겨. 빨리빨리 나가야 돼. 105페이지 가시면요. 이제 105페이지에 오늘 좀 어떤 형태냐면 분수식의 형태예요. 47번 한번 봅니다. 47번 보시면 y는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코사인 x 더하기 3. 자, 이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걔네를 더해라. 이 문제야. 그럼 또 들여다봐. 코사인이 분모에도 들어가 있고 분자에도 들어가 있는 저런 함수를 우리는 그려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잽싸게 포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그림으로 바꾸기 위해서 치환을 한다고. 어느 파트를? 삼각함수로 표현된 파트를 치환을 해.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할 거야. 오케이? 그럼 x에 대한 특별한 멘트가 없으니까 x는 실수 전체, 코사인이 가질 수 있는 바운더리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까지 바운더리를 가져요. 오케이? 그럼 준식계를 다시 써보면 y는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3. 그런데 그때의 t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친근하지? 무슨 함수라고 불러? 분수함수라고 부르지? 분수함수는 뭐부터 그려? 안 친근하구나. 뭐부터 그려? 셀이나? 점근서부터 분모가 0되게 하는 값을 찾아. 그게 t에 관한 점근선. 그 다음에 t 앞에 있는 개수의 b, 그게 y에 관한 점근선.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 여기에 t축인 거야 이제. 마이너스 2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y 콜리 여기에 1자리가 되고요.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뭘 구하냐면 점근선 구한 다음에 y 절편을 찾으라고. t가 0일 때의 y 값을 찾아. 여기다 0 집어넣으면 y 값이 2분의 3 되는 거죠. 0일 때 함수 값이 2분의 3. 여기 1인데 2분의 3 여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점근선에 닿지 않도록 그리려면 이렇게 그림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갈 거야. 괜찮지? 오늘 하루 종일 그림 공부할 거다. 자, 그런데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 여기에, 그 다음에 1 여기 이렇게 쪼로로 올라가면 그래프가 내가 필요한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야. 동의하셔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게 내려오는 함수잖아. 그지? 감수 함수니까 요때 함수 값이 최대값이고 요때 함수 값이 최소값이야. 대부분 이거는 학교 시험에는 안 나와. 왜냐면 니네가 눈치를 좀 빠보면 알겠지만 최대 최소는 양 경계에서 나온단 말이야. 대부분. 물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경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얘 같은 건 주의해야지. 예를 들어서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최소는 여기서 나오고 최대는 여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감소 증가가 반복되는 그런 형태에서는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되는 거고, 유리함 분수함수는 이 점근선을 경계로서 좌우로 낼 수는 없잖아, 범위를. 그렇지? 이렇게 낼 수는 없으니까.